오늘은 제가 화상 흉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고압산소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상흉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저희 병원에 고압산소 탱크가 들어왔고요. 자, 이제는 저희 병원에서 화상 흉터를 치료하고 피부 이식 흉터를 치료하고 심한 여드름 흉터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고압산소 치료도 같이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하고 고압산소 치료를 하시면 안 되는 환자분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소가 몸에 좀 많이 들어가게 착안을 한 치료법입니다. 이 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어디로 운반이 되냐?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적혈구하고 산소하고 붙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보통 헤모글로빈하고 많이 결합한다 그러죠. 이 산소가 우리 몸을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데, 이 산소를 질병 치료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압력을 높여서 100% 산소를 우리 몸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산소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체액에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많다고 그랬죠. 이 수분에 전부 다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게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레이저로 화상 흉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흉터 위에 상처를 냅니다. 구멍을 막 내죠. 구멍을 내서 흉터를 없애면 흉터를 없애는 행위 자체가 벌써 상처를 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상처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가 정상적으로 치유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산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압산소 치료를 하니까 더 훨씬 많이 상처 치유를 단축시키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뿐만이 아니고 플라즈마 내에도 녹아서, 그 다음에 다른 체액에도 녹아서 세포 안으로 필요한 곳에 고농도 산소를 빨리 주입해 줍니다. 그러면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상처 치유 목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데 조심해야 될 환자분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기흉이 있는 환자분들은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기흉이라고 하는 것은 폐세포에 손상이 와서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흉막이라는 공간 안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흉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압력에 의해서 심장이 막 눌리고 대혈관이 눌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이탈이 흔들립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그거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흉을 반복적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고압산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데 폐 어딘가가 자꾸 약한 곳이 있어요. 저처럼 삐쩍 마른 환자분들 있죠. 기흉이 잘 생기는 체질입니다. 근데 기흉이 안 생겼으면 뭐 상관이 없어요. 반복적으로 기흉이 생겼던 분들은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숨길이 어딘가가 막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질병 때문에. 그래서 질병에 의해서 뭐 천식 같은 거 있죠. 천식은 숨 쉬는 구멍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숨쉬기는 답답하고 구멍은 좁아져 있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분들은 압력을 더 세게 밀기 때문에 그 조그만 구멍마저 막혀버릴 수가 있어서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겁니다. 제세동기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세동기는 전류가 흐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전류를 보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고농도의 상소와 만났을 때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어서 제세동기를 부착하신 분들은 절대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산소 탱크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갇힌 공간에 문을 다 닫고 좁은 공간에서 압력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작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감기가 걸리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 안쪽하고 입 천정 뒤쪽에 유스타키오 관이라는 관이 이렇게 통해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으로 인해서 그 유스타키오 관이 막혀버리면 고압의 영향으로 고막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할 때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이렇게 압력이 높아질 때마다, 귀가 아파질 때마다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고막을 넓혀줘야 돼요. 그런데 감기 때문에 이 유스타키오관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불어도 그 고막이 들어간 것을 필 수가 없어요. 왜? 감기 때문에 그 유스타키오관이 막혀서 고막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는 어떤 게 있냐면 탄산음료가 좋지 않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1시간 전에는 최소한 탄산음료를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탄산음료 먹고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압의 압력으로 위에 들어간 탄산음료 때문에 위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탄산음료는 고압산소 치료 받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최소한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기나 귀금속을 착용하시고 산소탱크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라이터나 쇠붙이 같은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주 가벼운 옷으로 입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으로 산소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림렌즈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각막에 압력을 주어서 시력을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압산소 치료도 압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력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시력이 영구적으로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정상 시력으로 회복을 합니다. 눈 시력이 각막의 압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24시간 안에 비행기를 타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압산소 치료가 압력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기압의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 생체 리듬을 흔들어서 안 좋게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시는 것은 될 수 있으면 24시간 안에는 좀 피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저도 산소 탱크에 이제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냐면 산소통 안에 들어갈 때는 좀 약간 처음에 좀 긴장이 돼요.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내가 산소를 마시면 젊어진다. 내가 산소를 마시면서 노화되는 것을 늦춘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탱크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긴장이 늦추어지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주 편한 상태를 받아야 돼요. 안에 들어갔을 때 고압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압력이 걸려요. 그래서 압력이 걸리는데 우리가 막 긴장하고 있으면 치료받고 나면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또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어야 돼요. 내가 산소를 많이 마심으로써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노화가 늦추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산소 치료를 받으시면 효과가 훨씬 좋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저처럼 화상 흉터를 치료를 할 때 상처 치유를 단축시키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상처의 회복을 하는데 치료 효과가
어떤 것이냐, 조직에 이렇게 산소 공급을 하게 되면 조직 내에 체액에 산소가 싹 스며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처가 나와 있을 때 그 교차 결합에 의해서 그 섬유 아세포를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성장인자라는 것이 막 필요한데 그 성장인자가 상처 치유를 빨리 돕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해서 상처에는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심할 땐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부종이 있습니다. 부종. 염증 때문에 생기는 부종이 있는데 고압의 산소가 들어가면 부종이 가라앉게 돼요. 붓기를 아주 단시간에 빼줍니다. 그래서 상처의 회복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화상 흉터를 치료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에 의한 뉴트로필, 그러니까 중성구에도 작용을 할 때 산소가 필요한데 이때도 고압의 산소가 공급됨으로써 상처를 회복하는데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교차력 결합이나 또 섬유 아세포, 또 성장인자, 또 염증에 의한 부종, 중성구의 작용까지 이 상처에 치유하는데 굉장한 여러 가지 효과를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처 치유에 아주 효과가 좋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뭡니까? 노화를 늦춘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노화를 늦추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세포 속에 염색체의 그 양 끝에 붙어 있는 반복되는 그 염기 서열이 있어요. 그게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끝에 붙어 있다고 해서 텔로미어예요. 세포를 분열을 할 때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살아 있어야지 유전 정보를 담은 DNA가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암은 어때요? DNA가 손상받아서 비정상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그런 원리에서 암 치료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에 따라서는 세포 분열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텔로미어가 작용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면 텔로미어가 닳아서 없어져 가지고 세포 분열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세포가. 그러면 이 텔로미어를 그 유전 정보를 반복해서 손상받지 않도록 길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 짧아지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안티에이징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노화 방지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논문 중에서 고압산소 치료 전후에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한 게 논문으로 한번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470명 정도의 환자를 90일 동안 2기압에서 주 5일 치료를 했더니 고압산소 치료 받고 난 다음에 후에 텔로미어 길이가 20% 정도 길어졌다라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관찰이 된 것이지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증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수명을 연장을 하거나 노화를 늦췄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어진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화 치료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실 때는 여러분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노화를 늦춘다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산소통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화상흉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이번에 고압산소 치료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저희 미소사랑은 화상흉터만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화상흉터나 피부 이식 흉터를 치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환자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반드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육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수정권이었습니다.